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지의 쌀 재고가 넘치면서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지쌀의 2차 시장 격리 방침을 밝혔지만 역부족입니다. 재고가 전국에 100만 톤이 넘어 무너진 쌀값을 잡기 어려운 데다 가격 하락이 지난해보다 10%가 넘다 보니 올 추곡 수매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평생 벼농사를 지어온 김성태 씨는 산지 쌀값 하락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수확량 대부분을 추곡 수매 때 넘겨왔는데 이런 추세라면 수매가가 급락할 게 뻔한 상황입니다. 또 아직 갖고 있는 지난해 쌀은 싼 값에도 팔리지 않아 농촌은 지금 이래저래 시름이 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추곡 소매 가격도 떨어질 테고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생계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평균 18만 9천 원으로 지난해 10월 수확기보다 11.6%, 1년 전보다는 15.1% 하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고입니다. 농협 등 웬만한 미국 처리장마다 이렇게 지난해 수확한 쌀들이 유통되지 못한 채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에 따라 전국에서 37만 톤 과잉 생산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도소매를 통해 빨리 팔려나가야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줄면서 쌀이 갈 곳을 잃은 겁니다. 충남 농협의 경우 현재 25만 2천 톤이 재고로 지난해보다 46.5% 늘었고 흑자였던 RPC는 1년 만에 50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2차 시장 격리에 나서 12만 6천 톤을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재고가 전국에 100만 톤이 넘어 쌀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재고가 쌓이면서 산지 쌀값이 떨어지고 추곡 수매가도 하락하며 다시 재고가 넘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걸로 우려됩니다. 올해 재고가 증가로서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조속히 3차 추가 격리를 10 내지 20만 톤 이상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산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과 쌀값 회복을 위해 과감한 시장 격리와 함께 쌀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200여 명 감소한 2,489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에선 나흘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073명이 신규 확진됐고 충남 1,195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에선 22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사망자 증가세도 주춤하며 대전, 세종은 사망자가 없었고 충남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역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채산성, 자금 사정, 인력 사정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당분간 부정적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통상 한두 해 전에 선계약을 하는 건설 분야 하청업체와 마감공사 업체들은 철근, 시멘트를 중심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단가가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공사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값이 최대 50% 이상 뛴 기계업종도 채산성 악화를 넘어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면서 아예 수주 기피 현상까지 빚어집니다. 원자재 가격이 50% 이상 오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을 하는 족족이 적자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 오더가 있다고 해도 서로가들 수주를 안 하려고 방어를 하는 차원이에요. 지역 제조업 경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먹구름 속에 갇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4월 지역 제조업 업황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80으로 전월 대비 7포인트 내려앉았고 5월 전망치도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하며 매우 부정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뛰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이 진정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조사 결과 4월 원자재 구입 가격 지수가 153으로 최근 8년간 장기 평균치 113을 훨씬 웃돌며 2011년 통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체들의 채산성과 자금 사정 지수도 80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장기 평균치와는 10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제조업 회사들의 원자재 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뚜렷한 회복세로 들어섰지만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바닥을 가늠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주입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27곳을 불시 감독한 결과 19개 현장에서 51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감독 결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곳이 12곳에 달해 공사 책임자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현장에도 2,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한 아산 테크노밸리가 충남 최초로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돼 연간 최대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난 2013년 둔포면 일대 298만 제곱미터 부지에 준공된 아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자동차 부품 10개사와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7개 등 55개 기업이 입주한 금속산업 집적화 단지입니다. 아산시는 이번 충남 최초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뿌리 기업의 특화산업 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시청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직접 모셔서 정책과 비전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선거전에 나서게 되셨는데요. 네. 어떻게 출마를 결심하셨는지, 또 민선 7기 충남 도정을 평가한다면 점수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 도정 12년은 빈수레가 요란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구호만 요란했지 성과는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예로 들어서 내포로 도청이 이전하기 하는 거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10년 후까지 2023년까지 10만 원 인구를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고작 2만 8천 명입니다. 인구가. 저는 총리실 행정관 그리고 또 충남 부지사 또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거친 사람으로서 저희 경험과 또 저희 능력을 충청 발전을 위해서 쏟는다면은 충청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자신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 충남지사가 되신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충남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공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충남을 보면은 충남의 서북부권과 그다음에 서남부권이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각 지역의 특성과 특장을 살려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안은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은 이 디지털 수도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전략적인 기업과 그리고 첨단 산업을 넣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서천부터 이 당진까지 이 서해안 벨트는 국제 휴양 관광 벨트화를 해서 천의 자원을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내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키우겠다. 그리고 공주와 부여는 이 고도의 도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역사와 그런 문화에 또 현대가 살아 숨쉬는 그런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논산, 금산, 계룡은 지금 국방 그런 이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육군 사관학교와 또 국방부를 집어넣어서 국방 클러스터화를 완성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충남 내 각 시에 대해서 핵심 공약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경제와 산업의 주축인 천안과 아산에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교통의 요지라고 불리긴 하지만 또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교통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수원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 GTX-C를 천안 아산까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M버스라고 해서 광역버스가 평택까지 오는 부분을 천안까지 끌어오고 또 지금 도고 그리고 천안, 평택, 인주를 잇는 순환형 셔틀 철도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은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지금 갑작스레 그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런 그 시내에 그런 도로가 막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또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황동에서부터 불당동까지의 그런 연결 도로를 만들고 또 불당동에서 이 아산 탕정까지를 도를 입체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시청 앞에 그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하도로를 만들고 하는 이러한 좀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 제가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충청권 대선 공약도 한번 여쭤볼 텐데요. 지역 발전 대선 공약이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 내륙철도, 또 육사 논산 이전 등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라든가 내륙철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이 그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양승조 도지사가 공약을 내걸었던 거예요. 근데 5년, 4년, 5년이 지나면서도 진척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걸고 또 얼마 전에 그 28일 날 충청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충청인들한테 약속드린 부분들을 이뤄내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 또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저는 저의 공약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사 논산 이전 문제는 대선 때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저쪽 안동, 경북 안동에 뜬금없이 안동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방 클러스터화가 지금 되어 있는 이 논산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발전 대선 공약이나 또 논산 이전 등에 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시는 각오와 또 유권자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주당 노정 12년은 무색무취했고 아주 밋밋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그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반세기 만에 충남의 아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노련하고 힘있는 그런 뱃사공이 돼서 충남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핵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뷰티 치유 클러스터 조성과 원산도 중심의 글로벌 해양 도시 등이 인수위 지역균형 특위가 발표한 새 정부 충남 발전 7대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K뷰티 치유 클러스터 사업은 보령 머드를 기반으로 치유와 관광, 산업화를 조성하게 되며 글로벌 해양 전략도시 구축 사업은 보령 해저터널 개통으로 관광 요충지가 된 원산도와 인근 섬들을 아울러 국제도시화하는 내용입니다. 충남 7대 공약에는 이와 함께 보령시와 세종을 잇는 충청산업문화철도와 보령과 대전, 충북 보은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김대유, 사진숙, 유문상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고 단일 후보 당선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단일화 협약서에 서명해
가칭 세종시 교육감 단일화 추진단의 전권을 위임키로 했고 송명석, 이길주 후보도 단일화에 합의해서 오는 10일쯤 최종 후보를 발표키로 했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면 세종시 교육감 후보는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듭니다.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 참관인을 모집합니다. 개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총선부터 도입된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수시로 감시, 촬영할 수 있고 위법 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성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으며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들이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축구 꿈나무들의 일일 코치로 나섰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주장 조유민 선수와 미드필더 이진현 선수는 대전 서구 정림동 수미초등학교를 찾아 축구 꿈나무들에게 축구 기술을 전수하고 미니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대전교육청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11곳에 선수를 파견해 이 같은 일일 코치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오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소방과 경찰이 화재 안전대책과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갑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특별 경계대책을 펼치고 특히 부처님 오신 날 당일인 9일엔 고산사 등 주요 사찰 9곳에 소방차 6대와 소방인력 40여 명을 배치해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경찰청도 예산수덕사와 향천사, 천안광덕사와 가건사, 공주 동학사, 마곡사, 논산 관촉사와 서산 부석사 등 지역 내 대형 사찰을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과 교차로 신호기 조정 등에 나섭니다.